그래서 3-1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3-1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할 때 있어서 교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교재를 저희는 전략적으로 원리 해설을 선택을 했어요. 원리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서 치고는 그렇게까지 엄청 쉬운 책은 아니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원리 해설을 특히나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에서의 중상 과정에서는 있지는 않으나 고등으로 올라간 지금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은 원래는 중등에서 배웠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고등에 있던 과정들을 끌어내려서 같이 배워서 연계가 좀 더 쉽게끔, 이해가 쉽게끔 만든 책으로서 원리에서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 SM 에듀만의 장점은요. 아까 진철쌤이 보여주신 것처럼 로고노트가 있는데 저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로고노트는 저희 그 기하 노트들, 고등 대수 노트들처럼 중등만을 위한 로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로고노트라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다 연산 점검이 들어갑니다. 어머니들 생각하시는데 연산이 필요할까요? 뭐 연산은 당연히 산수잖아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상 과정에서는 특히나 연산이 뿌리가 튼튼히 기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얘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가고 진도를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한데요. 루트부터 들어가잖아요. 중3 처음에 무리수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연산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을 저희가 학원에서 만든 저희 자체 프린트물 이렇게 한 장씩 워밍업으로 처음 수업 시작 전에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영상을 제가 찍어놨어요. 이걸 좀 더 수업 전에 하고 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기타 등등을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연산 점검이 좀 더 서브로 들어가서 보충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테스트를 먼저 꼽을 수가 있는데, 테스트 생각을 하실 때 웬만한 반에서 다 테스트 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테스트를 보기는 하나 그 중에서 제가 테스트를 꼽은 거는요. 테스트를 보고 나서 반드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요. 오답 노트가 필수로 수반이 되는데, 그럼 이 테스트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반별로, 해별로 또 분기별로, 학기별로 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각자가 느끼는 게 이상하게 흐름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별로 오답이 나오는 생성되는 그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반별로 있는 그 시험지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틀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제가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더 테스트도 밀착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마인드맵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물어봤을 때 이게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었지? 곱셈 공식은 뭐고요? 이차 함수는 뭐예요? 라고 설명을 물어본다면 설명을 딱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문제는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인드맵을 사용을 하는데 전부 다 이거 다 이차 함수니까 그리세요. 이거는 뭐 하기는 힘들죠. 웬만한 친구들도 모두. 그래서 되어 있는 거에서 구멍을 똑똑똑 뚫어서 거기다 키워드를 쓰면서 마인드맵으로 머리에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학생과의 호흡, 그리고 동기부여. 이게 사실상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동기부여도 어떤 쌤들도 다 줄 수 있고 학생과의 호흡도 다 좋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성훈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무료 특강, 영예차 특강에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맨 뒤에 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중3-1 기본 완성 영예차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고요. 적절한 동기부여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3 기본 특강에 대해서 뭐 교재 수준 대상 요렇게 나와 있는데 특징은 일단은 로고 노트랑 워크북이에요. 저희 과제풀이 영상도 있고요. 로고 노트가 그래서 중심적으로 잡혀져 있는 거라서요.
원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중3 저희 그 특강이 월수금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뭐 월수금도 그렇게 긴 기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수학만 하고 그걸 계속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머니들이 바쁘시더라도 좀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지만 채점을 조금 도와주시면 이런 식으로 로고노트랑 문제 풀고 개별 관리하고 테스트 당연히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리 해설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로고노트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4번까지라서 중1 대수, 중2 대수, 중3 대수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기본 예시라든가 특별하게 중요한 그런 문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개념들을 적으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어서 아, 이차함수 식세분이 이거구나 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써가면서 머릿속에 넣는 로고노트라서 그거랑 개념서랑 같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이요. 이거는 완성본이고요. 여기에서 구멍이 조금씩 뚫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써가면서 이걸 정리하게끔 생각보다 마인드맵을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별로 다 다른 테스트지 이를 일단은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채점을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풀이는 했는데 풀다가 막힌 문제들인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풀게끔 제가 시켰는데 풀이를 했는데 답은 없는 상황인 거죠. 풀이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는 뭐 그런 피드백하는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앞 페이지에 있는 10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중등기하. 네, 그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하 다들 뭐 대수도 중요하지만 기하도 중요한데 중등 기하의 중요성은요. 일단 중등 내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2학기에 1-2, 2-2, 3-2 전부 다 중등 내신에 관여가 되어 있고 역시나 고등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저와 SM에듀의 그 특장점은 내신 관리 노하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단연간 내신 관리를 지금 선행 이런 수업하고 더불어서 내신 수업까지 같이 병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근방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의 출제 유형이나 출제 경향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사실상 유행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열심히 연습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 내신 관리 노하우 말씀드리고 싶고요. SM에듀만의 특화된 기하 수업의 장점이 중등으로 좀 더 집약되어서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SM에듀 기하 수업의 장점은 일단은 주요 증명 정리,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트의 증명 정리가 제목하고 뭐 그림, 그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증명을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도 같이 보고 다시 적고 핵심 유형 풀이를 당연히 시도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풀고 나서 아까 말씀 진철쌤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줬어. 아 이해가 됐네 괜찮네 하고 넘어가면은 머리가 금방 친구들이 다 좋으니까 이해는 분명히 되게 잘해요. 그리고 그때 그 리액션도 너무 좋고 아 수업 잘 끝났다 하고 가지만 집에 가서 그걸 똑같이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점점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 교재로 반복을 하고 역시나 테스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등 기하는요. 여기서 중등 기하를 아주 단기간에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게 이 중등 기하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시면 7회차 안에 끝나요. 럭키 7. 7회차 안에 끝나서 중 2-2, 3-2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집약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내신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는 되는데 내신도 필요하지만 또 뭐다? 나머지 선행이나 대수도 확실하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정말 좋은 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 중등기하 공식 노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쌍둥이 문제 이렇게 해서 쌍둥이 문제로 좀 더 확실하게 반복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특강 2회에도요. 저도 역시나 대수 심화 정리를 해요. 근데 지연쌤은 방학 때 오픈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곧 7월 초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 시간인 거죠. 평일 저녁 시간에 오픈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수학하 실력 정석반을 하고 있어요. 실력 정석반을 오픈하고 있어서 한 중반쯤은 사실 했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실력하는 앞부분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함수 나오고서부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개인 수업하고 그리고 팀 수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좀 더 자세한 수업 내용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 시작할 때 인사드렸었죠. 저 이성민 쌤이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일단은 그런 느낌 어머니들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다들 뭐 설명도 잘하시고 이 하나하나의 고민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 공부를 도움되게 할까 그런 계획하에 다 이걸 좀 바꾸고 뭐 더 추가로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온라인 숙제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보통 그냥 숙제해서 오세요 라기보다는 미리 해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질문하고 뭐하고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원이니까 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수업 만약에 듣게 되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제 기여를 설명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무언가 이제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 여름방학이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그 계단에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수학상을 누가 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현재 2-2까지밖에 안 됐다. 그럼 그 어머니들은 빨리 3-를 어디서 빨리 후룩 본 다음에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여름방학이라는 그 좋은 시간 동안 아이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3-1의 기초가 안 쌓였는데 이제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서 그 격차도 너무 크고 고등수학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을 계속 들어가니까 자기 것도 안 만들어지고 숙제도 자기가 안 되고 숙제도 엄마가 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이 학습이 많이 꼬입니다. 정말 계단에 맞게끔 하나씩만 밟아가면 생각보다 목적지 금방 도착해요. 그런 어떤 선택들, 그런 커리들을 어머님이 짜셨으면 좋겠고 기아도 이 줌톡이랑 뭐랑 그런 일정들로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머니들이 이 단계별 요 상황이 이거구나에 대한 큰 상만 확실히 잡고 가시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한번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뭐 강도, 얼마만큼 강력한 어떤 인상 깊은가랑 얼마만큼 많이 반복했는가가 어떤 기억에 영향을 주고 제 기아라는 부분은 도형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현혹됩니다. 가장 많이 그림에 속아요. 90도처럼 보여서 90도에서 그 논리성이 빠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보는 과정도 되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제 수업에서는 뭐 상당수 문제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왜냐면 우리 어떤 상상력이나 뭐 공간지각 능력 또는 때로는 어려운 풀이들이 너 상상해서 엄마 도저히 상상이 안 돼 라고 끝나는 문제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설명을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소리구나. 그 어려운 상상을 하지 않고서도 한번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늘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신 분들은 답변해 주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뭐냐면 30도짜리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게 돌다가 처음에 아까 엎어져 있었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올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이 중심이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돕니다. 아직 안 움직였어요. 지금 한 90도 정도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잠시 후 이렇게 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살짝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신기하게 살짝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다. 그냥 얘는 신기하게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아이디어들이 날 겁니다. 보통은 이게 약간 이렇게 도니까 살짝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고 아니다. 뭔가 신기하게 돌면서 약간 아래로 갈 것 같다. 아니다. 직선으로 갈 것 같다. 저는 늘 이거 한번 던져봐요. 어머니들한테. 1, 2, 3 중에 혹시 가볍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1, 2, 3 중에.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느낄 그 고민 어머니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도 있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자, 네. 이게 심지어 문제집 풀이에도 1번으로 모양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채꼴이거든요. 부채꼴은 원의 일부예요.
원이 굴러갈 때, 자동차 바퀴 굴러갈 때 막 중심이 막 움직이면 차 덜컹거릴 거거든요. 부채꼴의 일부는 원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으로 가야 하는 건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덮어 가는 건 건데,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풀진 않을게요. 근데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 이 시각적인 자료들이 있고 없고의 차가 아이들한테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사실 뭐 보여드릴 효과들이나 그런 건 많은데 뭐 계속 그것만 보면 앞에 설명한 내용들 다 잊으시더라고요. 오늘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움직였어. 네. 자, 그러면 무엇이 기아 실력을 결정할까? 당연히 기아라는 게 저도 이제 기아뿐만 아니라 학습을 하다 보면 대치동에서 정말 그 성공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 성향과 어떤 커리를 공부했는지의 경험치도 있고, 우와, 저렇게 똑똑한데 계속 저렇게 힘들게 점점 더 안 좋아지게 하고 있네라는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 이렇게 힘들어집니다라는 얘기도 하려고 하면 저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아주 체계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경우들의 어떤 단점이 가질 수 있어요라는 얘기도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피하고 싶은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나 책을 내고 싶다. 공부 못하는 비법. 이거 전 이제 꽁 제목인 거죠. 그 책을 읽고 공부를 못하자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약간 좀 단점이 있었던 학생들이 가졌던 성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것을 잡아보자는 거죠. 자, 무엇이 이제 기아 실력을 결정할까? 원리로 학습한 개념.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말인데 제가 수업을 해왔던 많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어떻게 배웠어? 하면은 그냥 선생님이 개념 공식을 알려주고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학 선생님들의 수학 실력이나 그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는 자기도 역시 그냥 공식을 외워서 푼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원리여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원리를 통해서 봐야 되라는 게 이제 기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공식 외우고 문제 풀고 그럼 약간 뭐 쌤 같은 스타일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한 학생이 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되게 공부하는 과정들이 존재해요. 개념 하나 여기 써 있어요. 공식들. 그리고 한 3문제씩 있거든요. 보통 얘만 조금 어려워요. 아시죠?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하면 이 2개 풀리고 얘는 운점은 맞고 아니면 별표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거의 다 동그라미니까 다들 서로 기분 좋아요. 그리고 한 과정 끝나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규칙성 따라하기. 요 공식에 대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리로 담고 그 문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원리로 공부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지각 능력은 아까 전에 그런 얘기 드렸던 시각적 자료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개념의 뼈대. 원리로 학습을 하고서 너 이 개념 알고 있지라고 계속 확인하고 시험 보고 이런 과정들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씩 설명 들었다고 정리가 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그것에 대한 트레이닝 역시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요즘 정말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좀 응용 문제 하나를 몇 분 동안 어머니 고민할 시간 줄 수 있을까요? 약간 심한 문제예요. 5분? 10분? 그럼 10분이면 1시간에 6문제 푸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일까지 해갈 숙제가 40문제인데? 그러면은 네, 빵 터지셨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해야 될 건 많고 하는데 수학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고민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풀린다면 저는 약간 이렇게 물고가 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하나 연결하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죠. 근데 연결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응용력이 향상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깊게 고민하는 과정이 없어서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너 이거 다시 생각해.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아니야, 안 몰라. 다시 더 고민해. 왜 벌써 포기하냐? 다시 고민해. 요 첫 번째 줄 읽고 다시 고민하고 해서 아이가 이제 풀게끔 하는 이게 아이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게 고민해 보는 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뭐 얘기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심화 연계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은 매번 고민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휘문이라고 해볼까요? 이번에 뭐 K모 또 입상자도 몇 명이나 있고 뭐 이번엔 뭐 누구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시험 문제 같은 거를 그냥 내기에는 다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걔네들이 못 풀 새로운 문제 어떻게든 하나라도 모두한테 공평한 그런 새로운 문제 하나를 내볼까?
근데 그런 게 쉽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새로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약간 경시책이나 외국 문제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찾아요. 그러다 한 문제 한 문제가 탄생하면 계속 신유형들이 탄생하는 건 거고, 요즘 문제집들을 보면 심화 유형들도 계속 써 있어요. 막 신유형. 그럼 1년에 신유형이 5개씩만 나와도 뭐 한 몇십 년 있으면 어마어마한 또 신유형이 펼쳐지겠죠? 근데 그 신유형들에서는 아이들이 개념을 충분히 익힌 후 응용의 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실상 경시 문제에다 숫자 대입해 놓은 유형이 꽤 있어요. 그냥 경시예요. 그냥 경시 문제인데 거기다 숫자만 대입해 놓고 문제, 응용 문제인 척, 내신 문제인 척 내버리면 아이들은 여기서 되게 큰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즘 수학에서는 예전보다 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경시 문제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보자. 아니면 이건 경시 문제니까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디 과정을 통해서 보자든가 아니면 뭐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안심도 시켜주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수학을 못해. 대부분 수학을 못하는 건 이거거든요. 너 이 문제는 네가 풀 수 있는 응용인 거니까 더 고민해. 보조선 요거 생각해봐. 방향을 잡아줘야 될 문제랑 얘는 사실상 외우듯이 이런 경시 문제까지 요즘 유형에 들어왔네.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이건 알고서만 가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수학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고민을 충분히 잘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풀릴 때가 많았었죠. 막 그냥 고민해보면 다 풀렸겠지만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요런 문제 혹시 어머니 그림만 보셔도 혹시 딱 아세요? 이 문제? 최단거리 문제거든요. 어떻게 가야 빨리 가나, 이거 대칭해서 일직선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수업해보면 아이들이 이거 다 대답해요. 선생님이 딱 그림만 보는 순간 선생님 저거 대칭하는 문제 아니에요?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너 이거 대칭하는 거 방금 생각해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어디서 배웠어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최단거리, 염소가 물 먹고 가는 최단거리, 얘를 대칭해볼까? 이 생각이 나는 게 너무 더 신기한 거지 사실 안 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직각인가? 튕겨서 가야 되나? 빨리 물 먹고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죠. 빨리 물 먹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거야. 야, 집 앞까지 가서 물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튕기듯이 딱 가자. 근데 그것이 대칭의 아이디어고 이거를 배운 아이들만 이 유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런 문제들도 소개하는데 A급 수학이 들어있는 이 문제 아이를 풀면서 어머니들, 아이들 모두 좌절합니다. 우리 아이는 원을 못해요. 수학 못해요. 당연하죠. 경시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아이들이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원은 가장 경시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막 도형을 회전시키면서 푸는 문제인데 A급 수학이 있는 이 문제는 페르마의 점이라는 아이디어인데 도형을 60도만 회전시켜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아무도 못하다가 페르마라는 수학자 한 번 딱 이 사람만 한 건데 아이들한텐 그런 역사상 이렇게 한 번도 못했던 그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회전은 좀 경험해 본 적이 있긴 해요. 애들이 일부 45도 문제인데, 근데 60도만 회전해서 하는 거 아무도 못했던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개념이고 너 요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이건 너의 응용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 구분해 줘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단계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할 수 있게끔 좀 체계적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저는 어머니들이 어떤 커리에 따라서, 진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곧 어디 황소에 갈 거다. 가면 A급 같은 걸 부계대로 쓴다고 해서 잘하려면 미리 A급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A급으로 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자기께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학습의 과정만 딱딱딱 계단으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그 A급은 자기 손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들의 목표는 A급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해 본 적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그걸 다 풀어냈어의 그 목적지에서의 그 모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꼬이면 완전히 아이들이 진짜 뒤틀리게 돼요. 학습적으로. 자, 그럼 제 기하에서의 전략은, 자, 기하 1단계는요. 이게 1학기, 2학기 그게 아니고 1단계는 중1, 중2, 중3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아직은 선행을 중등 건 다 안 본 아이들이어야 돼요. 중등 거는 만약에 중2 것까지 1분 봤지만 좀 까먹었어요. 아니면 중2 것까지 봤어요 정도도 듣긴 합니다. 중3 건 아직 아예 안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중등을 다 안 본 친구들이 조금 쉽게, 물론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 자세히 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익혀보는 게 이제 기하 1단계가 되는 건 거고, 기하 1단계를 들었거나 또는 중등을 다 한번 끝낸 친구들이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하가 연계성이 크니까 학기별로 다 배웠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쭉 심화로 묶어내서 심화 이론과 함께 완전 기하를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가 기하 2단계예요.
기하 2단계만 정말 완성도 있게 해도 KMO나 그런 거 봐도 될 정도의 사실 성취도까지 됩니다. 그 증명들까지 잘 익히고 하면 그 정도로 탄탄하게 잡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 2단계까지 됐어요. 그럼 기하 2단계는 개념에 대한 증명, 모든 공식들을 주요 이제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심화 유형들은 그림만 봐도 아, 이 그림에서 성립하는 어떤 성질들이 보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이 그림, 자, 종이 딱 접혔어. 뭐 생각나? 그럼 애들이요. 이등변 삼각형과 합동이요. 얘는 닮음이요. 이 말이 탁탁탁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계속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실제 기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만 보고서도 성립하는 성질들 몇 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보다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거기서부터 깊게 고민하고 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문제가 뭔가 해결은 잘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성질들이 몇 개가 보여야 합니다. 이거 접혔네? 그럼 닮음 쪽으로 접근해볼까?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자, 2단계를 통해 뼈대가 아주 탄탄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뼈대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훨씬 더 이제 심화 이론들을 좀 공부해보면서 진짜로 정식급으로 보는 눈을 갖춰볼까 할지, 아니면 심화 문제들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자기 손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학습을 해볼까가 2.5단계예요. 자, 참고로 0.5가 붙은 거는요, 그 전 단계랑 문제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문제 난이도는 비슷한데 0.5는 아이가 먼저 풀어요. 타이머 재면서 자, 시간 줄 테니까 먼저 문제 고민해 하면 애들이 막 고민하고, 좀 어려우면 제가 아주 간단한 힌트 정도까지는 줘요. 그래서 풀었다면 제가 돌면서 다 일일이 다 개별 채점해요. 너 이거 합동 틀렸어. 다시. 답만 맞았어. 이건 너 제대로 맞았어. 다 개별 다 채점을 다 합니다. 개별 채점하고서 부족한 경우는 이제 칠판으로 설명을 하고서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같은 책을 2권 써서 집에서 복습으로 그걸 다시 다 서술형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학습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기하 2.5단계 하면서 뒤에 조합론도 이제 같이 붙여서 진행을 하고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확실한 이제 경식 커리인 건데, 요즘 학교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들, A급 수학도 그렇고, 자, 이제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이 문제는 뭐 페르마의 점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여기 나온 거 솔직히 좀 너무 나쁜 거지만 일단 나왔으니 우리 공부해야 돼 라는 그런 학습의 얘기는 일반적으로 요 정도 시기에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그 이론을 배우고 그런 어떤 시중 문제집들에 나오는 그 심화 문제들의 원판, 약간 문제 숫자 대입하기 전에 전 모습들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공부해 보는 게 요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들과 호흡해 보면 3단계 정도 수준까지 해보면 정말 기하가 완성돼요. 요 수준까지 하게 되면 이제 A급 수학의 웬만한 A스텝 문제들도 자기 손으로, 중3 것까지 다 자기 손으로 거의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A급 수학을 초반에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상 성취도가 굉장히 낮아요. 중2 과정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들도 있는데, 큰 틀에서 2개예요. 중2 과정까지에서는 일단 책은 다 동그라미 돼 있는데, 한 명은 어떤 아이들은 성취도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찍는 능력만 더 뛰어나졌다. 과정도 없어요. 그림 딱딱딱 보고 비율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찍는, 뭐냐면 그냥 막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어떤 능력치가 형성이 된 건데, 그게 장기적인 학습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거품을 딱 빼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A급 수학 정도는 기하 3단계 수준까지 학습을 하고서 요때 특히 적어도 중3 거는 확실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배우면 정말 그 원리들 이해하면서 완전히 자기 있게 돼요. 그 전에 배우면 힘듭니다. 뭐 딴 데서 학원 다니다가 저희한테 이제 팀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학원에서 뭐 센이랑 A급 수학해서 3학년 2학기까지 얼추 하고서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지금 최근에 1년 정도 돼서 최근에 이제 A급 수학을 한 번 더 풀고 다시 복습을 한 번 더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 3.5단계 하고 있는데, 3단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근데 A급 했다며? 그랬더니 그땐 자기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난 받아 적고 왔어요. 물론 숙제인 것들을 엄마들이 빈손으로 보내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에서 어떻게든 해서 보낸 건 있지만 사실상 아이께 안 됐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자기 걸 만들려면 요 후반에 이 체계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거치면 정말 기하 실력을 확실히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건 거고, 3.5는 3단계 아이들의 성취도가 좋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보통 오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정도 얘기 드리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에 대해서는 줌톡이 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어머니들 뭐 시간표에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한계상 방특에는 저는 기하 1단계밖에 수업을 요번에 시간표상 못 열게 됐어요. 그래서 기하 1단계 하고 제가 이제 요거 이외에도 주말 수업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계속 기하 관련된 것들 문의 주시면 주말 수업 뭐 여러 가지 수업들로 안내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의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 중학생들 기준으로만 심화 정리하는 이제 고소연 쌤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3-1 대수심화 뭐 수학 사항인데 요건 이제 수학상 1단계 진행으로 하기로 됐습니다. 1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주말 특강도 이건 이제 시간표 한번 쭉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A급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면요. 이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A급 어머니들도 여전히 우리가 A급 수업을 들어봤어요가 아니라 아이 손으로 풀어내는 그것까지 경험을 했어요를 한다면 이 주 1회 수업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이것도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 저희 맞춤 수업으로도 아이들 관리 많이 하면서 진행하고 어찌됐건 그 아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도움되는 과정들 계획 짜고 아이별로 다 강의 계획서가 다 따로따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거 어머니들이 누군가 어떤 수업을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괜찮겠지 넣어보자 도박하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선생님들 받고 줌톡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의 내용의 개념 몇 개와 문제들을 같이 해서 정리하는 특강들이 각각 존재하니까 이 내용 이 무료 특강에도 참여하셔서 선생님들과 호흡을 해보면 정말 실제 공부도 하는 거고 그 공부 통해서 선생님과 맞는지도 확인해 보는 거니까 가장 좀 알차게 이 방학을 실제 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 주어진 얘기는 다 드렸고요.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거가 뭐 줌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채팅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답변을 드릴 거고 지금 어머니들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만 받고 네, 마치도록 할 건데 네. 혹시 저 말고도 전체적으로 아무 선생님한테는 아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공식적인 답변 드리고 개별적인 그런 얘기들에 대한 거는 끝나고 잠깐 저희들 잠깐 여기 대기할 거니까 개인적인 질문들이나 간단한 상담 정도는 드릴 수 있고 좀 긴 상담 같은 경우는 아마 따로 한번 시간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네. 기한은 숙제 양이 어느 정도세요? 기하가 이제 뭐 단계별로 다르긴 한데요. 보통 기하는 이 주말 1회 정도 수업인 것이니까 1단계는 뭐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하는 2단계는 숙제 푸는 거 정도나 그런 거는 뭐 1시간 정도의 시간 투자되면 할 수 있을 정도 양이 문제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1회 수업은 어머니들이 가장 큰 고민은 너무 많을까 봐거든요. 그래서 숙제량이 그렇게 많진 않고 여기서 대신 시험 공부 같은 거는 다 서술형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꽤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번 거의 공식 범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집에서 써보면서 공부하고 오답 노트하고 그 시간 때문에 한 2시간 가까이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나머지도 거의 그래도 1시간 이제 얘네들은 집에서 1시간 안쪽으로 과제는 끝나요. 근데 요 2.5는 아이가 한번 쭉 다 풀고 제가 채점 다 해서 다시 이거는 과정 틀렸고 뭐하고 해서 하고 힌트 나가고 또 고치고 하는 교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초벌 숙제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1시간 정도면 다 하지 않을까 싶고 교류하는 과정들이 몇 번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2.5나 다른 선생님들의 온라인 그런 관리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되게 힘듭니다. 뭐 새벽에 많이 와요. 문자 막 1시, 2시. 근데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대부분 하는 편이어서 놀라기도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그냥 합니다. 답변 주고 그 아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저 말고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얘기 주시고 줌에서 질문한 거 하나만 답변 드릴까요? 기하 1 들으려면 선행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는 건 2-1 정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교 1학년 과정 정도까지 마치고 하는 걸 좀 추천은 드려요. 기하 1단계가 원래 16회인데 최근에는 13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중1 과정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배웠던 친구들한테는 너무 쉽고 안 배웠던 친구들한테는 속도가 좀 어려워서 이 앞쪽의 중1 과정은 조금 따로 특강으로 좀 따로 영상이랑 그런 것들을 따로 빼고 중1 과정 한번 총정리하고 바로 중2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것부터 받아들이려면 중1 과정의 연산이나
중1 과정에 있는 뭐 동의각, 억각 막 그런 용어들 정도는 이미 좀 정리가 된 상태여야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1 과정 정도 보고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면 되고, 충분히 이거 시험 보고서 저희가 이 아이 시험 볼 때 기하뿐만 아니라 대수적인 그런 능력들도 체크를 하거든요. 시험 보고서 전화 주시면 아이의 선행 정도에 따라서 시험지가 좀 달라요. 기하 1단계 기준으로 입반할 건지, 기하 2단계 시험을 도전해보고 만약에 성취도가 부족하면 1로 할 건지, 그래서 그 선행 상태에서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뭐 상담 뭐 선행, 뭐 시험 일정 같은 거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하 1단계 듣는 학생들이 대략 몇 학년 뭐 그 정도 질문하셨는데, 사실 요즘 천차만별이죠. 뭐냐면은 조금 더 뭐 선행을 늦게 해가지고 뭐 6학년이나 중1 정도에도 기하가 약해서 1단계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빠른 친구들은 요즘 이제 선행 빠른 친구들은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막 초3 정도면은 이미 중등 걸 막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 정도 범위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 분위기 따라 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학년은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보통 한 4, 5, 6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는 4, 5, 6 정도.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일일 테스트는 어떤 식이지? 기하죠. 네. 테스트 방식이 다 다른데, 다 이유가 있는데, 기하 1은요,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수업 내내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거 알지 계속 외워 해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그날 그 정말 알아야 될 거 알고 가는지를 체크해요. 기하 1은 그날의 이해도 테스트인 거고, 기하 2는 이 심화적인 증명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1회차에 배운 내용이 1회차에 만약에 뭐 작도를 배웠다. 그럼 이것에 대한 숙제 풀이가 이때 진행되거든요. 숙제를 해왔으니까 풀이를. 3회차에 그 작도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작도에 대한 테스트가 공식 증명도 있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오답 노트 하면서 꽤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서 완전한 서술형 형식의 시험이에요. 진짜 앞뒤가 이렇게 빽빽하게 진짜 글씨를 다 적어가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고 문제를 증명해서 풀 수 있는지 정도를 보는 시험입니다. 2.5는 만약에 평균적으로 한 뭐 25문제 그날의 진도가 나갔다면은 숙제로 다시 한번 이 25문제를 서술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제가 틀리고 채점하고 막 교류해서 다 해결돼서 이제 수업이 왔잖아요. 그 범위 중에서 좀 심하였던 문제들을 한 5개 정도 뽑아서 테스트를 보게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리고 이제 3단계랑 3.5는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긴 한데 시험의 형식이 아니고 책을 각각 3권을 써요. 책을 각각 1권, 2권, 3권 쓰는데, 얘를 수업 시간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문제를 같이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걸쳐서 아이들이 그날 배운 모든 문제를 하나씩 다 증명을 합니다. 한 문제씩. 책 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책 덮고 그 문제 시험 봐서 하고 저한테 채점 받고 해서 모든 문제를 통과해야 집에 가는 게 3단계예요. 보통 1시간이면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고 집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서술형으로 이렇게 숙제해 오는 게 숙제가 돼요. 그래서 숙제가 학원에서 1시간 정도 만에 통과한 거기 때문에 숙제는 보통 한 40분 정도면 증명해내고, 이 보통의 약간 경시급 수업들은 선생님은 설명하고 아이들은 받아 적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이론들의 문제들을 모든 문제를 3번 풀리는 거죠. 제가 알려주고 정말 집에 가기 전에 하나씩 아는지 다 저한테 확인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3.5도 시스템은 같은데 3.5는 아이한테 먼저 문제 고민할 시간을 줘요. 3단계 끝까지 갔으니까 자, 이 문제 읽고 네가 먼저 접근해봐. 힌트 살짝 주면서 해봐 한 다음에 성공한 것들에 대한 증명 제가 한번 설명 듣고, 만약에 뭐 실패했으면 올바른 설명 풀이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5는 아이가 먼저 풉니다. 전 단계랑 레벨은 비슷한데 아이가 먼저 접근해 보게끔 하는. 네. 그리고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기하를 따라하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간지각 능력 하면 대부분 어머니들 막 주차 정도 생각나지 않나요? 주차.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면 늡니다. 근데 이제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공간을 떠나서 일단 다행히 기하 문제는 대부분 평면 문제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공간지각 능력이란 말로 설명하지만 일부 입체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그 문제의 도형의 움직임이나 뭐 어떤 점 움직인데 그게 상상이 되느냐인데, 누구는 상상이 될 거고 누구는 상상이 안 될 건데 보면 그 뒤로는 적어도 확실하게 상상은 됩니다. 아, 이 문제 이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칠판의 한계성을 뛰어넘게끔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올라가는 거고, 사람의 뇌라는 게 사실 이렇잖아요. 교육의 이유 자체가
현재 있는 아이들의 어떤 능력치를 더 키우는 것도 있겠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각자 타고난 능력을 그냥 펼쳐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란 존재 이유 자체가 각자 가진 능력을 당연히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등 기아를 위해 초등 고학년에 해놓으면 좋은 것이 있을까요? 중고등 기아를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사실 뭐 따로 미리 해놓을 부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렸을 때 약간 사고력처럼 뭐 다양하게 뭐 체험해보고 뭐 경험해보는 게 일부 도움되긴 하는데 그냥 학원 이름 얘기할게 뭐 필즈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저학년 위주로 좀 약간 선행을 알려주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기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고 그것이 확장성도 없는데 이상하게 문제 푸는 것을 아이한테 결국은 갖게는 해주는데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안 것 같고 도움되지만 후반에 실제 수업을 해보면 이상한 방식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그거를 딱딱딱 배워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널려다 보니까 희한한 규칙들 형태로 답은 구해줄 수 있는 형태인데 다른 어떤 확장성도 없고 좀 이상한 그런 풀이들을 익혀오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단점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일단은 뭐 초등 선행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뭐 차분히 그냥 각각 배우는 것들 그냥 착실하게 잘 배우면 될 것 같고 미리 해야 될 게 전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착실히 공부하는 것 정도. 네, 미리 배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기아 1단계가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아 1단계가 약간은 저는 선행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력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게 보통은 기아를 이렇게 해서 끝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평일에도 각자 다니는 학원들에서 뭔가 더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시기에 기아 1단계는 아직 너희가 그 부분을 안 배웠지만 이걸 나한테 배우게 되면 이 앞으로 진행할 큰 그림도 보이고 공간지각 능력도 자극 주고 해서 배울 때 오히려 이걸 미리 배우고 나면 진짜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그게 보일 거야 라는 게 기아 1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정도 과정까지는 했다면 중등의 기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기 전에 기아 1단계부터 이게 한 줄로 쭉 타고 가는 과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두시면 기아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개념도 하나하나 다 익혔고 이 원리를 다 이해해봤고 주요 문제들도 봤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집들도 같이 풀어준다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혹시 또 어머니들 기아 말고도 혹시 같이 그냥 종합적으로 학습 관련된 얘기도 제가 답변도 드리고 선생님들도 답변하실 수도 있고 하도록 할게요. 각 단계는 네, 어머니도 질문하셨는데 각 단계를 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든 단계는 입반 테스트가 다 있고 그 학생이 저희 아이 어디까지 공부했는데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무슨 수업 들으면 되는지 대부분 한 90% 이상 다 정해지는데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상담 내용과 아이의 상황이 맞는지 정도의 테스트가 있고 그래서 그거 상담대로 맞으면 그 테스트 본 걸 통해서 뭐 2단계, 2.5단계 이게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중등을 제대로 안 끝냈거나 배웠다 하더라도 뭔가 잘 안 됐다 하면 1단계 중반이나 1단계부터 어쨌든 하는 게 맞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기아를 좀 배웠는데요. 어느 과정이 적절할까요? 라고 한다면 2단계, 그러니까 2.5단계나 3단계 들어가는 시험지가 있어요. 이 시험을 보면 이 시험에서 성취도가 약하면 2단계부터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고 이 시험에서 개념은 잘 됐는데 문제가 좀 약하네요 하면 2.5를 보면 되는 거고 개념도 약하네요 하면 2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잘 됐어요. 기아를 더 심화로 정리를 해서 도움되게끔 했으면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3단계로 배치가 되고 그래서 각 과정에 따라 시험 보는 게 다 달라지니까 여기 그 선행 상태랑 그것만 전화 주시면 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합 특강 듣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것도 네. 학원 연락 주시면은 조합도 이 기본 특강이 있고 심화 특강이 있거든요.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한번 이따가 오늘도 설명이 끝나고 저희 정리하고 하면 2시 이후부터는 항상 저희가 상담 전화 가능하니까 네, 연락 주세요. 네. 한땡땡 어머님. 네. 네. 어머니들은 집에서 또 이제 곧 애들 챙기고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시지 않나요? 어떤가 모르겠네. 예정된 시간보다는 좀, 네. 갔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분 더 질문 받고, 아니면 마무리를 할까요? 혹시, 네. 3단계 이후로는 네. 심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쵸. 이게 중등 기아의 심화인 거야?
경시의 흐름 어, 아니면 아예 고등 뭐 수상으로 연결되는 일단은 기하라는 게 고등에서도 기하라는 단어를 쓰지만 평면에서 도형을 다루면서 개념을 익히는 건 사실상 중학교에서 끝납니다.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이 기하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실은 그럼 뭐야 중등에서 끝이네가 아니라 과목으로서의 끝이네가 아니고 고등 수학에서 또 상당수 문제는 그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 함수같이 문제를 풀어내요. 그리고 그 상당수의 응용 문제는 도형의 응용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등 수학의 이 절반이나 해당되는 게 이제 기하인 건데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중학교 안에서의 범위인 거고요. 그럼 기하는 갈수록 고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경시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경시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요즘은 경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가 되게 애매한 문제들도 많아서 기본적으로 3단계 정도 급까지 했을 때는 정말 학교에서도 웬만한 심한 문제나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웬만한 이론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저는 2단계에서도 경시 쪽 이론을 좀 다루거든요. 뒷부분.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까지만 다루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자세히 보고 트레이닝하는 건 이제 3단계가 돼요. 그래서 현재 아이가 어느 정도 기하가 그래도 중등에 있는 걸 얼추 알고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런 거는 한번 테스트 보시고 그 아이한테 가장 적절한 걸 좀 추천을 드릴 거예요. 문풀을 좀 더 하고 가는 게 맞다. 아니면 훨씬 더 심화 이론을 보는 게 맞다. 그런 것들의 답이 좀, 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경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경시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얘기 드리자면은 아이들의 단계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은 각자 다 수업에서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다 성장하는데 체감 난이도는 2.5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2단계나 3단계는 제가 알려주면서 아 저렇구나 하고 집에서 공부해갖고 오고 이런 건데 2.5단계는 개념은 다 된 거예요. 개념만 빠르게 복습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거든요. 2.5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문제 딱 던져주고 생각해 하고 합동조건 썼는데 야 이거 합동조건 틀렸어. 이거 다시 보고.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기하에서 합동조건을 찾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잖아요. 정말 합동조건 못 찾아요. 아이들은 그 모양과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착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기하를 보는 눈을 갖는 과정이 2.5에서도 되게 좀 필요해요. 이게 그리고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수학에서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많이 합니다. 여기서. 네. 뭐 채팅에서도 계속 올라오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요. 어머니도 마지막 올린 것까지만 공식적으로 얘기 드릴까요? 2단계 수업은 중3 대수 개념이 네. 기하 1단계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학교 1학년에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다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3 과정 같은 거 나올 때 루트도 배우는데 중간중간 학습지가 간단히 나갈 거예요. 요거 개념, 요 영상 보고 요 프린트로 풀어갖고 오면 수업 따라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것만 따라오시면 되고 기하 2단계에서부터는 2차 방정, 기하 2단계 수업이 16회면 한 절반 정도 나눠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그 루트랑 2차 방정식, 뭐 곱셈공식 이런 것들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3의 연산이 꽤나 잘 되어 있어야 이 수업은 2단계는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혹시 줌에서는 어머니들이 약간 써야 돼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뭐 더 올려주시면 제가 좀 저희 기다렸다 좀 더 답변 드리고 네, 어머니들 일단 공식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히 질문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